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경미 씨는 네. 시내버스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웬만하면 버스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도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가 있으면 집에 차를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가곤 하는데 제 차보다 에어컨이 더 시원하고요. 와이파이도 잘 되고 보다 좀 쾌적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통비도 저렴하고요. 아무래도 걸어 다니다 보면 건강해지기까지 하잖아요. 이모 저모 뭐 자가용 이용보다 장점들이 훨씬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버스 때문에 시끄러웠죠. 지난 5월 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한바탕 어수선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버스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반의 건설교통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8년 화성군 양감면 출생의 조재훈 의원. 오산 화성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수원유신고등학교, 경기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오산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는데요. 제90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현재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시에 살고 있는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멋을 추구하고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입니다. 더운 여름에 잘 이기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멋스러움이 정말 느껴지는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네, 그렇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네. 조재훈 의원님 현장에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소탈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멋있게 또 건교위를 이끄지 1년이 되셨습니다, 의원님. 상임위 의원들과 손발을 맞추고 이제 업무에 본격적으로 적응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지난 1년 굉장히 네. 어려우셨죠? 네, 뭐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산 볼 때마다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앞에 우리가 버스 이야기 했거든요. 네. 버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버스 업체는 주 52시간 적용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버스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네. 운행 시간 단축하겠다, 노선 감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도민들의 교통복지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 도가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밝혔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택시요금도 인상이 됐고 뭐 상수도, 하수도, 전기요금 등 모든 물가들이 인상되는 이 와중에 버스 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제 도민들께서 굉장히 또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버스 요금의 인상은 어찌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대로 버스를 그대로 운영한다고 할 때 기사님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더 필요해요. 3,000명. 네.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그래서 3,000명 정도가 필요하고 한 예산상으로 한 2천억 정도가 더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업체 몫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업체는 뭐 그만두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임금 인상과 요금 인상은 우리가 도민들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인데 네. 먼저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요금 인상은 지금 5년 만에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은 5년 만에 되는 것이고 네. 그 5년 사이에도 운전 종사자분들의 급여는 계속 인상을 뭐 많게 적게 그 각 개별 사업장별로 해왔다는 것이고 네. 네. 그로 인해서 5년 만에 요금 인상이 돼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버스를 요금을 인상을 200원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마저 인상하지 않으면 한 업체 말로는 한 25% 정도의
버스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것을 도의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내지는 이제 노조, 그다음에 사업주들 그리고 경기도청, 도의회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네네. 한 4차례 정도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네네. 뭐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에서 참석하신 분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공청회 내용들을 네. 충분히 이해하시고 올라가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일단 주문하셨고요. 노선이 감축되면 안 되니까요. 큰일 나죠. 그럼요. 근데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서울시나 네. 인천시는 요금 인상이 없어요. 근데 경기도만 이렇게 요금 인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요 부분도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해 있는 환경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서울시는 도심 밀집 집중 지역이고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시내버스 위주의 교통 시스템이고 지하철 위주의 시스템이고요. 해서 서울시에 있는 버스들은 벌써부터 한 10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몇 천억씩 버스 회사에 보조를 다 해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임금 인상, 요금 인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임금 인상은 기존적으로 잘 해왔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미 준공영제로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하지만 저희 경기도는 서울보다 10배 이상 크면서 도농복합, 도심지, 그다음에 뭐 농어촌 지역 이렇게 굉장히 넓은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버스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일부는 많이 쓰는 거죠. 네네. 뭐 어촌 같은 데서는 뭐 하루에 5대 다니던 버스가 한 대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마찬가지로 좁으니까 안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버스 요금을 올리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뭐 요금을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면 환승 요금에 관계돼서 서울시가 돈을 가져가고 예. 뭐 더 많이 가져가고 뭐 이런 불로소득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께서 서울시와 중재를 해서 돌려주는 걸로 네.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상의 물꼬가 트인 거죠.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공청회장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설득이 됐어요. 네, 그래서요. 결국 이 경기도의 대안으로도 준공영제가 네. 언급이 됐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 때 시행했던 준공영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때는 이제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민영화, 공영화, 준공영화를 좀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가 넓고 생활 수준과 환경과 밀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버스 운영 체계를 단일 체계로 운영할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제 준공영제를 해야 할 곳은 준공영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버스의 현황을 제대로 저는 맥을 짚었다고 봅니다. 민영제, 준공영제, 그다음에 뭐 공영제 형태, 뭐 준준공영제 형태까지 되겠죠. 이것들을 이제 적절히 믹스를 해서 섞어서 혼재한 시스템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잘 판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버스 문제 참 쉽지 않네요. 네, 이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만 네네. 경기도에 맞게끔 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 해야 될 제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네, 제도가 좀 자리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은 게 또 예, 예. 내년부터는요. 200인 이하,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자리를 잡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년 만에 버스비 인상. 이건 아마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아마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머리 아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최대 현안이었던 표준 시장 단가 적용 확대 논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준 시장 단가. 일반 도민들께서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일단 개념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네. 저는 이 화두를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던지셨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던지신 이 건설업계에 대한 뭐 어떤 부조리한 것들, 부당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뭔가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화두로 이제 표준 시장 단가의 적용을 던지셨어요. 근데 이제 표준 시장 단가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쉽지 않은데요. 시장 단가는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 시장에서 있었던 시장의 단가들 뭐 80원, 120원, 100원 이 단가들의 표준을 내는 거죠. 그러면 표준을 내면 평균이니까 100원이 되겠죠. 네. 80원, 120원, 100원에 그러면 이 100원이 표준 시장 단가가 돼서 올해의 단가 책정할 때 사용되는 거죠. 네. 이것을 표준 시장 단가라고 하는데 요 표준 시장 단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표준 품셈이라고 요거는 이제 생산 단위별로 소요되는 노무량 또는 시공량 뭐 원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국가에서 이제 산정해 놓는 거죠. 요거를 100억 미만은 요것을 쓰고 있고 100억 이상은 현재도 표준 시장 단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지사께서는 표준 시장 단가를 이용해서 건설업자들의 어떤 폭리, 어떤 거품 가격 이걸 좀 낮춰야겠다. 이래서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좀 태클을 걸고 있고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저희가 조금 사회적인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크다. 네. 이것은 소상공, 그러니까 소자영업자들과 건설업 부품을 취급하는 소영업소들한테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네. 이재명 지사께 건의를 해서 네네. 좀 숙성 기간을 갖자. 네. 네. 이렇게 이제 지난번 정리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지금도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이제 불법 고용 문제들도 좀 만연하게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조금 이를 신경 써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가요? 대안이 이미 일이 벌어져서 네. 대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독일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제 건설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최초적으로 불거졌을 때 아랍 쪽 분들이 많이 넘어갔죠. 근데 독일은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해라. 뭐 외국인 노동자도 뭐 예를 들면 10만 원, 독일 노동자도 10만 원. 이걸 최초에 이렇게 강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말도 못하고 일도 잘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10만 원을 주고 쓰는 사업자가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독일인 자국 노동자들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시장의 논리에 그대로 오픈시켜 버렸기 때문에 뭐 초기에 뭐 2만 원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 싸니까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불법 노동자들이 네네. 지금 현재 건설업에서는 대부분 다수의 노동자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불법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을 막는 이제 대안으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의 김명원 의원님께서 꾸준히 문제 제기와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적정 임금 제도라고 해서 요 적정 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카드제도 도입하고 있고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한테 이렇게 또 직접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실효성 있는 그렇죠.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광교 신청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6월 말 기준에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셔서 당시에 네네. 시공사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공사 감독이라던가 진행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는 부실 시공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일부 부실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그 시정을 저희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시정을 다 조치했고요. 사실 이 광교 신청사가 굉장히 상징적인 시도이면서 건물입니다. 4천억이 넘는 네. 건설가가 들어가고요. 뭐 에너지를 이렇게 좀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하는 뭐 제로 에너지를 뭐 하자는 건축물로 뭐 미관과 기능을 다 갖추고 설계되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2차례 방문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안전 사고가 없고 품질 관리 내지는 뭐 감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잘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에너지 제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랬나요? 2025년에 그 국토부에서 에너지 제로 기술을 이렇게 많이 적용시키겠다. 광교 신도시도 이렇게 광교 신도시가 아니죠. 신청사도 그렇게 에너지 제로의 건물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네. 제로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제로 에너지 3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3등급이 다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중앙 성간이 건물인가 근데 예. 규모가 저희랑 비교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형 건물에서 3등급 제로 에너지 3등급을 받으면 네네. 굉장히 잘 받은 것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로 해서 우리 그 대형 관급 건물들은 네네. 이제는 이제 제로 에너지 기술을 다 접목을 하는 네네. 요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 현장에서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좀 챙겨 보겠습니다. 에너지 제로라는 기술이 많이 좀 해야 환경 문제도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또 신청사가 아무래도 경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고 네. 또 그 투자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좀 차질 없이 집중해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건교위가 지난해 상도 많이 받으셨기 예, 때문에 일도 많이 했습니다. 소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아주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신 있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모습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밖에도 건교의 수장으로서 임기 내 이 문제는 정말 꼭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현안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사실은 버스 문제입니다. 네. 버스 문제는 이거 사실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건교위원으로서 네. 출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고 너무나 현안이 실제적으로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출발을 어떻게 제일 잘할 수 있게 준비하느냐. 저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는 잘못 시행하면은 사실은 세금 먹는 네. 지속적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네,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나치면 사업주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불러 들어올 수 있고 네. 네네. 부족하면은 또 뭐 버스의 어떤 그 서비스의 질이 낙후될 수 있고 네. 네. 적절하게 우리 그 이재명 지사님이죠. 이재명 네네. 지사님도 뭐 준공영제와 공영제, 민영제를 전부 망라해서 예, 예. 노선은 입찰제로 그 업체한테 주지 않고 노선 입찰제로 노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준공영제를 하자라는 방침이고요. 저희는 그 방침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드리고 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이게 가장 큰 현안이네요. 사안입니다. 예. 뭐 준공영제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버스 업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일반 시민들이 많이 그거는 걱정을 하시는데 아주 경계해야 될 그렇죠. 부분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복지와 근로후생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또 여기시는 그럼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지원들이 근로자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 시스템이 그렇죠. 차곡차곡 생겨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오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역구 오산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예, 오산 사람입니다. 오산에서 초등학교부터 쭉 나오셨고 네네네. 그걸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하셔가지고 오산의 어떤 현안들 어떻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오산의 현안은 일단은 그 동부대로 지하도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용서고속도로의 예. 연장선이고 아, 네. 오산을 통과하면서 고가를 2번 타고 네네. 고덕신도시까지 가는데요. 용서도로 아시죠? 예, 예. 네. 그곳이 지금 교통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 오산 구간을 지하로 이렇게 반쯤만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산 IC를 진입하는 그 고가는 살려두고 예. 그 부분을 이제 IC 구간이 굉장히 복잡하죠. 짬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로 넣고 LH랑 협상해서 오산을 대부분 지하로 빠질 수 있게 그 부분이 이제 교통 문제에서 현안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의 현안은 좀 이제 건설교통위원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것이 이제 분당선 연장이었거든요. 네. 오산까지. 네.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메인 공약은 아니었지만 들어갔고 국회의원 공약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게 지역별로의 판단들 때문에 분당선이 오산까지 오는 게 완전히 불투명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불씨를 지펴보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지훈님 오산 사랑하시니까 더 노력 많이 하시나 많이 사랑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 조 의원님께서 처음에 저희 이제 방송하러 오셨을 때 예. 오늘 제가 말할 게 너무 다 어려운 내용들이라 정말 신중합니다 이러셨거든요. 네, 저희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좀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서 어렵게 할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쉽게 한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못한 이야기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건교위원장입니다. 버스, 택시, 건설, 도로 총 망라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 아닌 서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일 바쁘신 조시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교위의 소관 업무는 도민 생활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멋지게 일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정 돋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